안녕하세요. 이지한 국어 이지혜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문법 의문을 함께 배웠는데, 자, 복습 잘 하셨나요?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어렵지만 무조건 출제되는 부분, 의문의 변동. 진짜 중요한 의문의 변동을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선생님이 여기 옆에 핑크색으로 별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의문의 변동 중에서도 오늘은 그 첫 번째 교체를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을 하다 보면요, 의문이 바뀌거나 없어질 때가 있죠. 여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먹는다. 여러분, 이거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먹는다. 그쵸? 어떻게 발음이 되나요? 여러분, 요렇게 대가로, 꺾인 대가로는 발음을 이렇게 해라 라는 발음 기호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어떻게 발음이 되죠, 여러분? 먹는다. 맞아요. 먹는다. 이렇게 발음이 되죠. 여기 보시면 지금 기억이라는 의문이 이응이라는 의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의문이 환경에 따라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의문 변동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의문 변동은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번 발음해 보세요. 다시, 먹는다를 기억 받침을 발음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먹는다. 너무 불편하고 너무 부자연스럽고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 먹는다가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자연스러운 발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의문의 변동은요, 발음을 편하게 하려다 보니까 생겨나게 된 것이고요. 그 규칙들을, 이런 것을 규칙으로 만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의문의 변동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이지한 키워드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오늘의 이지한 키워드는 너무 뭔가 되게 많아요. 의문의 변동 4가지 중에서 오늘은 교체를 배울 거고요. 교체에는 음절 끝소리 규칙, 비음아, 유음아, 국외음아, 된소리 대기가 있습니다. 이 개념들을 오늘 무조건 다 알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고 가셔야 됩니다. 부담되신다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자세하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의문 변동 먼저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의문 변동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의문이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바뀌는 현상이에요.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교체, 단락, 첨가, 축약. 개론서나 문법서에 따라서 이 교체를요, 대치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교체는 하나의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것. 탈락은요, 있었던 의문이 없어지는 것. 그리고 첨가는 없었던 의문이 뿅 하고 새로 생겨나는 것. 축약은 2개의 의문이 하나로 줄어드는 것인데요. 나머지 탈락, 첨가, 축약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교체를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교체 시작할게요. 자, 교체는요,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왜 우리 축구 경기 보면 선수 교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명의 선수가 다른 선수로 바뀌게 되죠. 한 명의 선수가 다른 선수로 이제 대신하게 될 때 우리는 그걸 교체라고 하죠. 의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교체라고 합니다. 다시 먹는다를 보실까요? 선생님이 자꾸 먹는다만 가지고 얘기해요. 선생님이 먹는다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자, 먹는다 볼게요. 자,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죠. 기억이라는 의문이 이응이라는 의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체가 뭐라고요?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교체가 된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교체에는요, 음절 끝소리 규칙, 비음아, 유음아, 국외음아, 된소리 대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음절 끝소리 규칙부터 먼저 배우러 가볼게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 여러분 일단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명칭에 좀 주목을 해볼게요. 자, 음절은요,
그 최소의 발음 단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냥 쉽게 글자 하나하나가 다 음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보면 이거는 몇 음절일게요. 글자 수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1음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음절의 끝소리는 뭘까요? 끝소리. 이거 쪼개보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미음, 우, 리을 이렇게 되겠죠? 이 중에 끝소리가 뭐예요? 맞아요. 얘가 리을이 끝소리가 됩니다. 종성. 진짜 쉽게 얘기하면 받침을 이야기하는 거죠. 받침. 그래서 물 하면 1음절이고 물이라는 음절의 끝소리는 뭐가 됩니까? 리을.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은요. 받침과 관련된 규칙이에요. 음절 끝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총 7개죠. 7소리 이외의 자음이 오면요. 이 7개의 자음 중에 하나로 바뀌어서 소리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는 환경이요. 뒤에 두 가지가 있는데 뒤에 자음이 올 때나 단독으로 쓰일 때 이렇게 적용되는 규칙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요거 한번 발음해 볼까요? 박꽃. 요거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시작. 선생님이 발음해 보세요. 그러면 같이 꼭 발음해 주셔야 돼요. 발음하고 계시는 거 맞죠? 자, 여러분 요거 발음해 볼게요. 시작. 박. 어떻게 발음이 되나요? 맞아요. 이렇게 기억. 그쵸? 이거 발음해 볼까요? 꽃. 어떻게 발음이 나나요? 디귿. 여러분 어때요? 음절 끝에 지금 이 7개 이외의 자음인 쌍기역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 7개 자음 중 가장 비슷한 기역으로 바뀌고 있고요. 여기서 치읓도 7개 자음에 해당하지 않는 애가 오니까 여러분 7개 자음 중 가장 비슷한 발음인 디귿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뒤에 자음이 올 때 단독으로 쓰일 때 이런 조건에서 지금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뒤에 모음이 오면 어떨까요? 꽃이. 이거 한번 발음해 볼까요, 여러분? 시작. 꽃이. 그쵸? 꽃이라고 발음이 되죠. 앞에 받침이 뒤에 모음에 붙어서 원래의 소리가 그대로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은 뒤에 자음이 올 때나 단독으로 쓰일 때 적용되는 규칙이구나. 잡고 가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어떨까요? 요거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러분 분명히 뭔가 다 다른 받침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인데 어떻게 읽게 되죠? 맞아요. 다 똑같은 낫. 이렇게 발음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교실 환경에서 수업하다 보면 가끔씩 짓궂은 남학생들이 막 선생님 저 이거 구별해서 발음할 수 있어요 막 이래요. 해보세요. 그러면 not 막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데 그거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대표 받침인 디귿으로 발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기역, 키읔, 쌍기역은 기역으로, 니은은 그대로, 니은, 흐는 디귿으로, 리을은 그대로 리을, 미음도 그대로 미음, 프는 비음. 그 다음에 이응도 그대로 이응.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규칙을 우리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합니다.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외우시면 머릿속에 좀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절 끝소리 규칙 어때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맞아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교재 중에서 두 번째 비음화를 배우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비음화 시작할게요. 여러분 그 전에 일단 비음화에서 비음이 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 비가 뭘 말을 하냐면
이렇게 코, 비자예요. 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자는 소리 음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비음은 뭐다? 콧소리다. 비음은 콧소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공기가 코 있죠, 코. 코를 통과하면서 나는 소리고요. 우리가 이 소리들을 비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국어의 비음, 자음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 이음과 니은과 미음. 코로 공기를 내보내며 내는 소리인 비음에는 이응, 니은, 미음 세 개가 있다라는 거 잡아주세요. 꼭 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비음 뜻 알았어요, 이제. 그럼 비음 화는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화는 되다화예요. 될화, 되다. 그러면 비음화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비음이 된다. 비음화는 비음이 된다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비음이 되려면 그 전제 조건이 어때야 돼요? 맞아요. 비음이 아니어야지 비음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음운들이 비음과 만나서 비음인 미음, 니은, 이응으로 교체돼서 발음되는 현상을 우리는 비음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볼게요. 문법은 항상 선생님이 좀 예를 많이 들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좀 이해가 쏙쏙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발음해 보시고 같이 발음 써보시고 같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국물 발음해보세요. 국물 맞았어요. 일단 발음 다 쓰고 갈게요. 만며느리 잡는다 되셨나요, 여러분? 자, 국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은요, 국의 받침 기억이 뒤에 오는 비음, 미음이죠. 비음,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뭐로 바뀌었어요? 비음, 이응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비음이 아닌 기억이 비음인 미음을 만나서 비음인 이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발음은 국물이 되는 것입니다. 비음화 일어났죠? 만며느리 갈까요? 만며느리는 받침 디귿이 비음 미음과 만나서 비음 니은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정의. 비음이 아닌 디귿이 비음인 미음과 만나서 비음인 니은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음화 일어나고 있네요. 잡는다. 받침 비읍이 비음인 니은과 만나서 비음인 미음으로 발음이 됐어요. 자, 다시 한번 공통점 뭐예요? 비음이 아닌 자음 음운이 지금 미음, 니은이라는 비음을 만나서 이응, 니은, 미음이라는 비음으로 교체돼서 발음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비음화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거 기출 나왔던 문제니까 요거 하나 잡고 갈게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지금 기억이요, 이응으로 바뀌었죠, 국물에서. 만며느리에서는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잡는다에서는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어요. 왜 하필 기억은 다른 비음, 니은도 있고 미음도 있는데 왜 하필 이응으로 바뀌었을까요? 만며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디귿은 다른 이응과 미음이라는 비음이 있는데 왜 니은으로 바뀌었을까요? 비음은 왜 미음으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발음 한번 해볼게요. 기억과 이응 발음해보세요. 응. 여러분, 발음 나는 위치가 똑같죠? 어디예요, 여러분? 연국의 여린 입천장. 우리는 이것을 연국의 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선생님, 여린 입천장이 어디예요? 여러분, 목구멍 바로 앞쪽에 보면, 그러니까 입천장을 보시면요, 앞부분 입천장 말고 뒤에 목구멍 앞쪽에 있는 입천장이 좀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린 입천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 발음이 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고 이응을요, 우리는 연국의 음이라고 말을 해요. 같은 위치에서 조음되는 비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디귿하고 니은은요, 여러분 발음하시면은 어디서 소리가 나나요? 느 똑같죠, 여러분? 혀 끝이 윗 잇몸 뒤에 느 이렇게 닿으면서 소리가 나는 거죠.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잇몸 소리, 한자어로는 치조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비음이 아닌 디귿이 비음으로 바뀌었는데 똑같은 잇몸 소리에서 소리 나는 비음, 니은으로 바뀌고 있죠. 그쵸? 비읍과 미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디서 소리가 나요? 입술 소리, 입술에서 소리 난다라고 해서 입술 소리라고 하고 한자어로는 우리가 양순음이라고 합니다. 아, 알겠다. 비음화가 일어날 때는 같은 위치에서 조음되는 비음으로 바뀌구나. 요거 잡고 가세요. 자, 그런데 비음화는 대부분 이렇게 파열음인 기역과 디귿과 비읍이 비음과 만나서 비음으로 바뀌는 것을 비음화라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요. 여기 담력하고 대통령도 비음화로 볼 수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발음해 보실래요? 담력, 그쵸? 대통령, 맞아요. 담력, 대통령,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담력과 대통령처럼요. 미음, 이응, 뒤에 오는 리을이요. 이렇게 비음이랑 만나서 비음인 니은으로 교체되는 거, 바뀌는 것도 우리는 비음화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비음화는요, 비음이 아닌 음운, 여러분 리을 비음이 아닌 음운이죠. 비음인 미음과 이응을 만나서 비음인 니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음화의 정의 항상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고요. 여기에 맞춰서 비음화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비음화 개념 잘 배우셨으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음 단어를 발음해 보세요. 어떻게 자음이 바뀌었는지 풀어보세요. 먹는다, 닫는다, 굽는다를 발음해 보시고요. 여기서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났는지 잠시 강의를 멈추고 그럼 발음해 보고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 잘 하셨나요? 그럼 선생님이랑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먹는다는 먹는다로 발음이 되죠? 비음이 아닌 기역이 비음인 니은과 만나서 비음인 이응으로 바뀌었습니다. 뭐가 일어났다? 비음화. 잘했어요. 닫는다는 닫는다 이렇게 발음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비음이 아닌 디귿이 비음인 니은과 만나서 비음인 니은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뭐가 일어났다? 비음화. 잘했습니다. 자, 굽는다. 어떻게 발음이 돼요? 굽는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비음이 아닌 비읍이 비음인 니은과 만나서 비음이 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음화 너무 쉽죠? 이제는 여러분 완벽하게 개념을 익히셨다고 믿고 다음 유음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음화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비음이 뭐였죠? 비음이 아까 콧소리였죠? 유음은요 여러분 흐를 유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흐를 유자를 써서 유음이라고 하면 흘러가는 유음은요 공기를 이렇게 흘러가도록 두어서 내는 소리예요. 근데 유음에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비음에는 몇 개가 있었죠? 3개. 뭐였죠 여러분? 미음, 니은, 이응 있었죠. 유음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억하기 더 쉬워요. 유음은 리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음화의 정의가 뭐였나요? 맞아요.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을 만나서 비음으로 바뀌는 것이었죠. 그럼 유음화의 정의는 뭘까요? 맞아요. 유음이 아닌 음운이 유음을 만나서 유음으로 바뀌는 것, 이게 유음화의 정의가 됩니다. 자, 근데 유음이 아닌 음운 중에서 우리 일단 얘를 먼저 보고 갈게요. 얘 먼저 확인할게요. 얘 설날, 날로. 자, 설날을 보실게요. 설날을 보시면 발음이 어떻게 되죠? 설날. 날로 발음이 어떻게 되죠? 날로.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설날은 날의 니은이 앞에 오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설날로 발음이 되는 거였죠. 날로는 여러분 어때요? 날로는 난의 니은 받침 뒤에 오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바뀌어서 발음이 됐습니다. 날로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음이 아닌 자음은 니은이 리을의 앞 또는 뒤에서 유음인 리을로 교체돼서 발음되는 현상을 우리는 유음화라고 말을 합니다.
유음하고 비음하는요, 앞뒤 자음의 좋은 방법을 갖게 하고 있는 거죠. 비음으로 또는 유음으로. 그래서 발음을 훨씬 더 쉽고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요거 한번 보실까요? 다음 단어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음운 변동 현상은 뭘까요? 여러분 해보세요. 발음해보세요. 자, 해볼까요? 신라, 칼날, 실내화. 잘했어요, 여러분. 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거 뭐예요? 지금 보면은 니은이 리을과 만나서 리을로 바뀌었어요. 니은이 리을과 만나서 리을로 바뀌었어요. 니은이 리을과 만나서 리을로 바뀌었어요. 니은이 리을의 앞 또는 뒤에서 리을로 발음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맞았어요, 여러분. 유음화가 일어났어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명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가보신 곳이 있으신가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여기저기 다니고 싶습니다. 정말. 자, 여기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생각해 보세요. 강의를 잠시 멈추시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신 다음에 다시 강의를 틀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하셨나요? 네, 같이 가볼까요? 자, 발음 읽어주세요. 시작. 말리포. 이거 어떻게 돼요? 백마강이 되죠. 이거는요, 여러분. 강릉 잘했어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대관령. 얘는 어떻게 될까요? 한라산. 마지막. 종로.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크게 유음화하고 비음화가 일어났거든요. 자, 유음화 일어나 있는 거 먼저 찾으러 갈까요? 유음화 어디 있을까요? 맞아요. 말리포 유음화네요. 여러분, 니은이 리을과 만나서 리을이 유음인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또 어디 있나요? 네, 대관령도 유음화 일어났네요. 지금 니은이 리을과 만나서 유음인 리을과 바뀌고 있으니까 또 어디 있나요? 네, 한라산 여기 있네요. 니은이 리을과 만나서 유음인 리을과 바뀌고 있어요. 아이고, 이 정도면은 막 외울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가 유음화가 일어났다면 이번에는 비음화 한번 볼게요. 비음화 어디서 일어났어요? 맞아요, 백마강에서 일어났죠. 그쵸, 여러분? 어때요? 비음이 아닌 기억이 비음인 미음과 만나서 비음인 이응으로 바뀌고 있네요. 그쵸, 여러분? 비음이 아닌 리을이 비음인 이응과 만나서 비음인 니은으로 바뀌고 있네요. 비음이 아닌 리을이 비음인 이응과 만나서 비음인 니은과 바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크게 보면 미음, 이응 뒤에 오늘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것도 비음화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음절 끝소리 규칙 아까 끝났고 그 다음 비음화, 유음화까지 정리가 끝났습니다.